이번 시간에는 패러다임의 변화로서 문화 사회적으로는 소비자 가치가 변하고 있고 경제 기술적으로는 소비자 생활 양식에 변화되는 요소들이 많죠. 이것은 고객의 욕구의 변화와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창업의 패러다임을 시장 분석과 함께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창업 지원 사업을 살펴보고 창업의 뉴 패러다임의 변화와 사업 계획서의 패러다임을 변화되는 내용과 함께 창업 단계별 위기 관리 전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패러다임의 변화가 외부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죠. 사회 변화, 인구 통계 변화에서 오는 기회일 수도 있고요. 또 초고속 성장과 기술 변화에서 오는 기회, 또 경기 침체와 정치 변화에서도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찾을 수 있겠죠. 또 코로나19 이후에도 혼란이나 붕괴, 또 합병의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상치 못할 수 있는 기회들, 또 위기 요인을 돌파해서 찾아보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크게 생산, 제품, 판매, 마케팅, 사회복지 지향 개념으로 구분해 본다면 기존에 생산해서 제품으로 만들어서 품질 우선이었고 또 판매 형성이 필수적이었던 반에서 최근에는 마케팅을 활성화하고 사회복지를 지향하는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분 시장으로 나누어서 목표 시장도 타겟을 해야 되겠고요. 또 소비자는 건강이나 환경 문제 등에도 민감해서 기업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해서 구매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또 패러다임의 변화로서는 언컨택트하는 소비가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상 고객 집단도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인지 그래서 고객을 확인하고 명확한 고객 니드와 원하는 점을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또 무엇을 제공하는가, 고객이 제공하는 가치도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고객이 누리는 혜택, 또 그 가치의 변화에서 기회를 찾으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변화입니다. 이것은 경쟁사회 차별화와 또 세부 사업 변화, 또 마케팅 전략 및 믹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코어 트렌드가 변하는 키워드들을 몇 가지 추출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바일 퍼스트 전략이 더 강화되겠죠. 모바일 핸드폰을 통해서 앱, 광고, 또 위치 기반 여러 활동 등이 늘어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체감형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확대되고 있어서 가상현실, 증강현실, 3D 프린팅 이런 쪽의 패러다임이 창업 트렌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시간 또 구전 마케팅, 동영상, 유튜브 등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으므로 실시간 라이브 방송, 1인 방송 유튜버들도 늘고 있고 이것을 영향력을 준다는 인플루언서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화가 점점 확장이 되고 실시간 또 콘텍스트 이런 것들도 확장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 브랜디드 콘텐츠 마케팅이 확장이 돼서 이제는 콘텐츠를 잘 가지고 있다면 동영상으로 또 네이티브 광고를 통해서도 할 수 있겠고요. 또 프로그래매틱 바잉해서 매체를 집합하는 RTV, DSP, 네트워크 광고까지도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케팅 자동화 성과 중심의 효과 측정을 위해서 마케팅 퍼포먼스, 오토메이션, 크로스 미디어 효과, 리타게팅을 통해서 마케팅의 또 어떤 변화도 가져오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타겟팅을 재해보는 거죠. 또 이제는 빅데이터를 넘어서 AI 마케팅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챗봇 시스템도 우리 실생활에 많이 활용되고 있죠. 마지막으로는 고객 경험 기반 마케팅이 크리에이티브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여정을 분석해서 우리가 유튜브 한번 보고 나면 알고리즘으로 뜨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케팅에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옴니 채널이나 O2O를 통해서 채널 연계 중심으로 마케팅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접촉, 언컨택트, 지불 결제 등도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분식, 또 기타 우리 재래시장에서도 우리 가까이 가게 되면 여러 바코드나 또 비접촉으로 결제하는 시스템, 이런 시스템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창업의 트렌드도 이게 발맞춰서 좀 더 앞서가야 된다고 제안합니다. 창업의 뉴 프레임 중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게 되면 먼저 뉴 패러다임의 첫 번째는 변화의 길목을 지켜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또 왕래가 많은 곳을 목이 좋다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길목을 잇는 아이템, 그걸 통해 수익 기반을 확보를 하시고 기업의 가치를 높여서 고객 가치를 만족시킴으로써 추가적인 온라인 기반도 확보하게 된다면 새로운 창업 패러다임의 성공 기업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런 뉴 패러다임에는 규모의 경쟁에서 속도의 경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규모에 맞춰서 수익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가 빨리 속도를 앞서가느냐, 그래서 좀 더 빠르게 해야 되는. 근데 배 그림을 본다면 배를 통해서 운송이 아니라 이제는 비행기로 운송해야 되는 거, 이런 빠른 스피드 있는 경쟁력을 갖추십시다.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트렌드의 변화를 중국의 모바일 비즈니스를 벤치마킹하는 영상을 통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주요 전략기술 트렌드에 대해 강의해드릴 만나통신사 윤승진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미래에 앞으로 다가올 변화들을 알고 있으면 그 변화를 준비하고 또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겠죠. 오늘 저는 글로벌 트렌드라고 불리우는 이 쇼클립 플랫폼, 그리고 이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라이브 세상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2019년이었습니다. 당시에 만나통신사를 통해 중국의 다양한 비즈니스 트렌드를 경험하러 오신 분들이 같은 호텔에서 머무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시에 수영장을 갔다 온 어떤 참가자 한 분께서 아이고, 내가 수영복을 안 갖고 왔네. 조금이라도 수영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라고 굉장히 아쉬워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대표님, 수영복은 배달하면은 30분 안에 저희 호텔로 배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 수영복이 30분 안에 배달된다고요? 수영복뿐만 아니라 세포라, 왓슨스, 애플, 화웨이 같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모든 재화가 30분 안에 우리 집으로 배달되는 그 온디맨드 사회가 펼쳐지게 되었죠. 이것을 바로 퀵커머스 사회라고 부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배달의 민족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통 플랫폼이 퀵커머스 사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나서고 있죠. 여러분, 쿠팡의 로켓 배송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 로켓 배송에 우리가 익숙하게 된 게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았죠. 하지만 여러분이 이 서비스를 한번 사용하고 나서 지금 아마도 이틀, 3일을 기다리는 게 너무나 불편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소비자의 니즈가 존재하고 공급자가 그걸로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다면
사람들은 이것에 익숙해지게 되고 사회는 변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방금 말씀드린 퀵커머스 사회뿐만이 아닙니다. 모바일 간편 결제 시장. 제가 중국에서 2016년에 알리페이와 위챗페이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카드와 현금을 대체해 모바일 간편 결제를 쓰는 모습을 당시에 발견했었습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카드가 발달하지 않은 중국이기 때문에 이 모바일 간편 결제 사회가 펼쳐졌다. 그래서 심지어 뉴스에서는 거린들도 이 모바일 QR코드를 통해 결제를 한다는 소식을 저희가 재미있게 들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제가 5년 전에 중국에서 봤던 모습이 바로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라는 두 IT 공룡에 의해 한국 사회에서도 간편결제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간편결제는 단순히 카드를 대체하는 수단뿐만 아니라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초연결 시대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모바일 간편결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라스트 마일 비즈니스라고 불리는 퀵보드, 그리고 공유 충전기, 그리고 소셜 공동구매 등등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 이러한 다양한 비즈니스의 공통점은 바로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가 글로벌 다른 어떤 나라보다 앞서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거대한 시장. 중국에서는 모바일 사용 인구가 10억을 넘어간다고 합니다. 단일 문화권에서는 최대의 시장을 갖고 있는데 이 시장 안에서 이미 확보된 유저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혁신과 도전을 허용하게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 리플로그 현상이 발생해서 기존의 인터넷 사회에서 낙후되었던 중국이 바로 이 모바일 시대라고 불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연결의 시대에 남들보다 빠르게 그 시장을 앞서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국가들이 바로 중국의 이 모바일 비즈니스 환경을 벤치마킹하고 또 따라서 글로벌 시장에서 퍼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중국에서 발견한 다양한 모바일 비즈니스 트렌드 중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트렌드, 바로 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대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보시면 지금 중국에서는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에서 야채를 팔고 있는 소녀도 라이브를 켜고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특정 소녀가, 특정 인구가, 특정 지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중국을 가보시면 너무나 쉽게 길거리에서 저 사람도, 저 매장도 다양한 곳에서 라이브를 켜고 있는 모습을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들은 왜 이렇게 라이브를 켜고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라이브 커머스의 장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바로 이 공간을 뛰어넘어서 내가 잠재 고객들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죠. 바로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라이브를 켜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쇼클립 플랫폼 안에서 이 라이브 세상이 꽃피우게 되었을까요? 이 소녀가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습을 바로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시청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영상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소녀가 특별하게 유저와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CCTV처럼 켜둠에도 불구하고 5,000명의 사람들이 바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죠. 사람들은 왜 이 쇼클립 플랫폼 안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이 쇼클립 플랫폼이 갖고 있는 독특한 UI 때문입니다. 아마 쇼클립 플랫폼을 한 번이라도 켜본 사람들은 이거 뭔가 내가 기존에 쓰던 모바일 앱과는 전혀 다른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를 느끼셨을 겁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유튜브로 대표되는 컨텐츠 플랫폼을 지켜본다면 다양한 선택지 중에 저희가 선택해서 찾아 들어가는 형식의 사용자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쇼클립 플랫폼은 그게 아닙니다. 제가 앱을 키자마자 컨텐츠가 저에게 딱 보여집니다. 컨텐츠가 저를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저 찾아온 컨텐츠에 대한 유저의 반응을 바탕으로 다음번 컨텐츠도 저절로 찾아오는 구조입니다. 바로 이것을 추천 알고리즘에 의한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이 추천 알고리즘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미래에서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는 AI입니다. 이 AI가 고도화될수록 내가 보고 싶은 컨텐츠, 나에게 맞춤형 컨텐츠가 지속적으로 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유저가 이 안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컨텐츠를 보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펼쳐지게 된 거죠. 2021년 MIT 테크놀로지가 선정한 인류를 변화시킬 10대 기술 중에 두 번째 기술이 바로 이 추천 알고리즘 AI였습니다. 이 추천 AI 알고리즘은 단순히 이 보고 싶은 컨텐츠와 유저를 정확하게 매칭할 뿐만 아니라 트래픽을 분배해서 사람들 간의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줍니다. 바로 이 틱톡을 만든 바이트댄스라는 회사는 AI로 시작한 회사입니다. 틱톡의 창업자인 장희밍은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른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톱 뉴스, 그리고 당신의 패턴을 분석해서 컨텐츠를 보내준다면 너무나 쉽게 정보를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 내가 킨 컨텐츠가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게 되고, 노출이 되니 그 노출된 사람들의 나의 잠재 고객이 되고, 잠재 고객이 우리 매장을 찾아오니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든 바로 이 라이브를 이 쇼클립 플랫폼 안에서 키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전 국민 라이브 시대가 펼쳐진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원할 때,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소통하고 싶은 곳을 이 모바일 환경 안에서 자유롭게 만나고, 또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정보와 내가 하고 싶은 행위를 이 모바일 세상 안에서 하게 됩니다. 그것도 실시간으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라이브 커머스 한번 써보셨습니까? 여러분은 라이브 커머스가 미래의 주류 커머스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라이브 커머스의 개념을 단순히 TV 홈쇼핑을 모바일로 가져왔다는 개념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 이게 방송을 하는 시점에 내가 찾아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이 방송에 노출되지 않다 보니 어떻게 보면 제한된 타겟, 그리고 제한된 시간, 어떻게 보면 보는 사람이 트래픽이 담보되지 않는 환경에서는 사실 라이브 커머스가 주류 커머스로 발전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라이브 커머스 시장을 보니 이 라이브 커머스가 주류 커머스로 발전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라이브 커머스 시장 201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도되고 있는 이커머스 플랫폼 기반의 라이브 커머스. 한국으로 치면 쿠팡, 티몬, 네이버 이런 곳에서 기존의 커머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라이브 커머스죠. 중국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타오바오와 찡동상청과 같은 이커머스 플랫폼 기반의 라이브 커머스가 성행했습니다. 일단 첫째, 이커머스 시장의 플랫폼 한번 보실까요? 제가 바지를 사고 싶습니다. 그러면 쿠팡이나 네이버 스토어처럼 검색을 통해 그 바지를 판매하고 있는 앱을 키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 라이브 커머스라는 버튼을 눌러서 가장 싼 거, 그리고 나에게 가장 혜택을 많이 주는 곳에서 구매가 이루어지죠. 이 일련의 과정은 목적형 구매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은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유저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의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보면 나머지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동시에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1등이 독식하고 내가 막대한 광고비를 통해서 트래픽을 끌고 오지 않으면 실제로 비즈니스적으로 수익이 남지 않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라이브 커머스를 고민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것에 공감하실 텐데요. 그래서 트래픽을 모으기에 막대한 광고비를 지출하지 않으면 심지어 브랜드가 있는 플랫폼마저도 보는 사람이 3명밖에 되지 않는 이러한 현상에 직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컨텐츠 플랫폼 기반의 라이브 커머스 시장, 이 시장에서는 워낙 풍부한 트래픽의 유저가 이미 그 시장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재하는 그 시장에서 AI의 매칭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컨텐츠와 관심 유저가 매칭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판매하고자 하는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내 상품과 서비스가 나를 필요로 하는 유저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에 이커머스 시장, 이 플랫폼 기반의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다들 뛰어들게 된 것이죠. 불과 2019년만 해도 컨텐츠 플랫폼의 라이브 커머스 총 매출은 15%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 만에 63%, 이커머스 시장을 완전히 변화시켜버렸죠. 이제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쇼핑을 쇼클릭 플랫폼에서 합니다. 내가 찾아 들어가는 귀찮은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나는 가만히 컨텐츠를 보다가 그 컨텐츠가 추천하는 내가 원하는 제품을 구매 버튼을 누를 뿐이죠. 말씀드린 쇼클릭 플랫폼에서 전 국민 라이브 시대가 펼쳐졌고, 이 라이브 시대 안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라이브 커머스로 물품을 판매하는 시대, 파는 모든 사람들이 업종과 산업을 가리지 않고 노출을 위해 라이브를 켜놓는 시대, 바로 중국에서 펼쳐졌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이 변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처음 틱톡을 알게 된 트럼프의 틱톡 제재,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국에서는 3억 중에 1억의 인구 3명 중 1명이 바로 이 틱톡 안에서 1시간 이상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글로벌리한 변화입니다. 우리가 쓰는 글로벌 틱톡에서도 지역별 간 차이는 있지만 제가 중국에서 보았던 그 라이브 세상이 조금씩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이브 세상, 여러분은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가 따라가면 다들 그 시장에 들어가게 되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수많은 플랫폼 중 과연 앞서 말씀드렸던 라이브 세상을 펼쳐갈 플랫폼은 어떤 게 될까요? 그리고 이 라이브 세상이 펼쳐졌을 때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그 비즈니스의 기회, 이 미래를 준비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업계획서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것을 각 패러다임 변화 추진별로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사업화 추진 창업 방향 설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까요? 시대의 트렌드를 꿰뚫어 봐야 합니다. 그래 변화된 것에 따라서 고객도 진화하기 때문에 라이프 스타일을 끊임없이 추적해 보시고요. 그러다 보면 틈새 시장에서 어떤 비용 대비 가치로 승부할 수 있는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 창업 단계부터 전략적인 장수 브랜드로 지속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트렌드를 갖춰가셔야 되겠죠? 사업화 추진 창업 아이템 컨셉을 구축한다면 사실 하나의 메시지로서 임팩트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 메시지들은 쉽고 간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easy and simple 컨셉을 가져가셔야지만이 다양한 고객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처럼 모 브랜드 커피이지만 이 브랜드를 보게 되면 크고 저렴하고 양 많이 주는 이런 메시지로, 그죠? 그냥 심플하게 다가오죠, 그죠? 이렇게 하나의 메시지로 쉽고 간편하게 하는 아이템이면 최근 트렌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창업 단계별 위기 관리를 살펴보겠는데요. 창업을 해서 1년, 3년, 5년, 지속적으로 9년까지 유지되면 좋겠죠. 그래서 각 단계별로 핵심 포인트가 다르게 접근 방식이 돼야 됩니다. 1단계에서는 수익 구조를 확보할 수 있어야 되는 위기가 있을 테고, 우리가 창업의 서클에서 데스밸리가 오는 것이 3년 차라고 했잖아요. 이 위기를 넘어서면 이제 5년차 성장을 위한 의사결정을 할 때도 위기 상황이 올 수 있고, 마지막에는 장기로 가게 되게 되면 여러 위기들이 있지만 또 오너 리스크, 또 성장 정체 위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패러다임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단계 창업 환경을 분석해서 수행 능력, 시장, 또 사업화 환경, 자금 분석을 이 내용들을 통해서 위험성을 줄여봐야 되는 거죠. 비즈니스 모델을 좀 더 명확히 하는 단계가 1단계의 창업 환경 분석이 되겠습니다. 2단계에서는 사업의 타당성이죠. 이 데스밸리를 넘어서려면 시장에서는 조사가 완벽하게 됐는지, 기술로서는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 수익성으로서 꾸준히 가질 수 있는 어떤 비용 측면에서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되는 것이 2단계 되시겠습니다. 3단계에서는 사업화 아이템의 수용도를 분석하셔야 되는데, 콘텐츠가 디자인이 또 독창적이다 하게 되면 수용도가 높아지겠죠. 또 컨셉이 좋고 디자인 환경 변화의 흐름에 일치해서도 높아지고, 근데 사용하는데 복잡하다 그러면 이건 수용도가 떨어짐으로 줄여야 되겠고, 또 홍보 촉진 전략을 샘플링 무료 체험을 통해서 높이고 실용 있고 고객 참여 가능성을 높일수록 사업화 아이템은 좀 더 수용도가 크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사업화 자금 5년째 되면 이제 추가적인 자금 확보가 필요할 상황이 되죠. 그래서 자기 자본금 외로 타인 자본이라는 창업 자금 지원, 정책 자금, 또 정부 지원 자금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역량과 함께 자기 자본금도 투자 유치를 통해서 확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5단계에서는 이제 장기 영속성을 위해서 이 창업 설계도에 대한 사업 케이스를 추가 작성할 필요가 있겠죠. 그것을 만들 때는 명확하고 또 간결하고 또 검증이 가능하고 일관되면서 성실하게 작성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이유는 수행 사업에 대한 의지와 신념을 계속 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쓴 사업 케이스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업데이트함으로써 사업 성공에 대한 설득력 있고 분명한 메시지 전달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업의 영위성을 확보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창업 지원 사업별 패러다임의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창업을 통한 터닝 포인트는 시작해서 도입을 해서 성장을 하고 성숙기의 쇠퇴기가 오지 않도록 이 창업을 통한 점프업의 시기는 바로 성장기와 성숙기 사이에 이 안정적이고 지속 성장을 위한 터닝 포인트는 이번 시간 살펴본 창업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탑승을 해서 이러한 쇠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속되는 지원 사업별 패러다임에 따른 창업 지원 사업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